동전의 앞면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는 n명을 뽑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동전을 4개를 던집니다. 동전을 4개를 한꺼번에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했죠? 2의 4승이 되죠. 앞뒤라는 동전 하나마다 2가지 경우가 있고 그걸 4번 던졌으니까. 자, 동전의 앞면이 이때 동전을 4개 던졌는데 만약 앞면이 1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라고 할까요? 네. 앞면이 2개가 나온다. 그 경우의 수는 몇 개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A, B, C, D 동전이 있습니다. A, B, C, D. 그리고 앞면이 2개가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2개 동전을 우리가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A, B를 뽑았다라고 하면 뽑힌 애들한테는 무조건 앞면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뽑힌 애들은 다 앞면이야. 안 뽑힌 애들은 너희들은 무조건 뒷면이야. 라고 역할을 고정을 시켜줘 버리는 거죠. 그렇죠? 뽑힌 애들은 앞면, 안 뽑힌 애들은 뒷면. 이렇게 다 자기 역할이 뽑는 순간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이거는 A, B, C, D 4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4명을 일단 줄을 세우고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고 2명끼리 서로 줄을 서는 경우로 나눠줘 버리면 그러면 총 6가지 4개의 동전 중에 앞면이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총 6가지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리는 아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왜 n명을 뽑는 것과 동전의 앞면이 n번 나온다는 것은 결국 n명 중에 n명을 뽑는 경우가 같다. 동전 n개 중에 동전 n개 동전 중에 앞면 또는 뒷면 뽑힌 애들한테 앞면 또는 뒷면의 역할을 주면 되니까 그랬을 때 이게 m개가 나올 때는 n명 중에 n명을 뽑는 경우가 같다.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가 같다. 해서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를 n명끼리 서로 한 줄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된다. 예를 들어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앞면이 2개가 나온다. 그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럼 이거는 5명 중에 2명을 뽑는 것과 같다. 그래서 A, B, C, D, E 중에 5명의 사람 중에 2명을 뽑아서 둘한테는 무조건 앞면, 나머지는 무조건 뒷면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명을 뽑기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 곱하기 4로 먼저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고 2명끼리 줄 서는 경우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0가지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뭐 아셔도 되고 굳이 뭐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즉 원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원탁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식탁 또는 뭐 줄 세우기처럼 식탁이 이렇게 있는데 왼쪽부터 차례로 세 사람이 식탁에 앉는다라고 하면 순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3명이 한 줄로 선다. 또는 한 길다란 원탁에 서로 앉는다라고 하는 순서가 다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총 6가지 모든 경우의 수는 6인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뭐 A, C, B, A, C, B, 뭐 A, B, C, A, 뭐 B, A, C 이런 다 서로 다른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그렇죠? 서로 다 다른 경우입니다. 그런데 원탁에 앉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탁에 앉을 때는 잘 보시면 A, B, C 이렇게 앉았는데 서로 이렇게 자리를 같은 그대로 한 자리씩 옆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이죠. 앉은 사람의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가 A고 B고 C입니다. 근데 원탁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나
내 옆에 누가 앉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A 옆에 오른쪽, A 옆에 A가 이쪽을 보고 있다고 하면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C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탁에서도 똑같이 왼쪽엔 C가 있고 오른쪽엔 B가 있어요. 근데 또 돌아봅니다. 또 한 바퀴 조금씩 돌면 A가 이제 여기 있죠. 근데 똑같이 계속해서 왼쪽엔 C가 있고 오른쪽엔 B가 있습니다. 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경우라는 거죠. 원탁에 앉을 때는. 그래서 순서대로 앉을 때는 A, B, C, 그리고 여기서부터 순서를 쓰면 C, B, A, C, A, B, C, A, B. 여기서부터 그대로 쓰면 B, C, A, B, C, A. 순서가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순서를 잡는다라고 하면 A, B, C, C, B, C, A, B, C, A, B, 그 다음에 B, C, A, B, C, A 다 서로 다른 경우였는데 이렇게 한 줄로 설 때는 다 서로 다른 경우였는데 다른 경우였는데 원탁에 쓸 때는 이 세 개가 모두 같은 경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 명이서 한 번씩 돌아갈 수 있죠. 한 자리씩 다 차지하면서 똑같은 포맷으로 돌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 한 줄로 서는 경우 6가지를 중에 중복된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나눠줘야 되니까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총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원탁에 앉을 때는 세 사람이 원탁에 앉을 때는 총 2가지. 결국 원탁에 앉는 방법은 서로 다른 경우는 2가지밖에 없다. 어떻게 나눠줘야 되느냐? 원탁에 앉는 자리 개수만큼, 즉 사람 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n명이 원탁에 앉는다라고 하면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줍니다. 자리의 개수만큼 또는 사람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4명이서 원탁에 앉는다, 4명이서 앉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명이 한 줄로 섭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한 줄로 쭉 모두 설 때. 그런데 이렇게 A, B, C, D가 한 포맷으로 앉은 다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자리씩 돌아가면서 앉는 모든 경우가 하나의 경우가 되니까 4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총 6가지 원탁에 앉는 경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복에서 계산한 거를 나누어 준다라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근데 원탁이니까 이런 어떤 경우에 중복이라고 보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면 뭘로 나눠줘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n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무엇이 일어나는 가지수입니까?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 또는 무언가를 어디론가 하기 위한 또는 가기 위한 방법들 방법이나 결과 이것들이 바로 다 가지수 여러 가지 가지수가 나오게 되고 그걸 다 경우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죠. 경우의 수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이다.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또는이면 어떻게 한다? 사건 A의 경우의 수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 동시에 두 사건이 일어날 때는 A의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난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해주면 된다. 동전 n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2의 n승계이다. 동전 한 개를 n번 던지는 것은 n개를 동시에 던질 때와 똑같다. 2의 n승이 모든 경우의 수이다. 사건 A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m개일 때 A가 동시에 n번 일어나면 m을 n번 곱해주는 거니까 m의 n승이다. n명 중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모든 경우의 수. 예를 들어 5명 중 2명을 한 줄로 세우는 모든 경우의 수는 n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m개를 곱하는 건데
그런데 n부터 하나씩 빼가면서 곱한다. 그럼 여기는 n에 빼기 m이 아니라 m 바로 m의 직전 n-1까지만 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n명 중 n명을 뽑는 그냥 순서 없이 뽑는 경우의 수는 순서가 없다는 게 저희가 봐야 될 포인트죠. 먼저 한 줄로 세운다. n명 중 n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 그리고 n명끼리 그 안에서 서로 줄을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눠준다. 5명 중 3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명이 서로 또 한 줄로 서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된다. n개의 동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m개 나오는 경우의 수 그거는 n 중에 n명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다. n명 중에 n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경우의 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